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기술 주간 경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 드립니다. 먼저 형광펜을 좀 꺼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주간에는 크게 주가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1.62%, 애플이 8.18%, 구글이 11.35%, 메타가 2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10.78%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만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요. 왜 이렇게 상승을 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25%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섹터별로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 기술주가 10.89%로 크게 상승했고, 그리고 아마존이나 아니면 메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8.94%로 그 뒤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렇게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실적을 냈고, 에너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즉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너지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상치는 7.9%로 예상을 했는데 발표는 7.7%만 나왔어요. 7.7%도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시장의 예상을 넘지 않으면서 이렇게 크게 환호를 하는 모습입니다. 11월 이렇게 만만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있었던 6월, 7월에는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크게 불안감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 주가도 굉장히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CPI가 발표가 되면은 그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바로 2022년 12월 15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여기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게 아니라 0.5% 빅스텝만 할 거라는 예상치가 발표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2월 2일이나 3월 16일에 이제 발표되는 FOMC 회의에서는 최고 5% 정도만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거라는 그런 시장의 그런 금빛, 장밋빛 전망을 이제 내비치고 있죠. 12월에 0.5% 인상하고 2월에 3월 최대 5% 정도까지만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기술주가 각광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더 주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요. 중국의 이러한 시진핑 사면인 같은 불안정한 시장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CPI 발표 때문에 한숨 돌리긴 했지만 앞으로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FTX 거래소가 파산했습니다. FTX 거래소가 뭐냐면은 바로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를 주고 사고 파는 그런 거래소인데요. 한 최대 2위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큰 거래소입니다. 이 거래소가 파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유동 자산이 1조인데 빚이 66조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재대투표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FTX 붕괴되면서 이제 역시나 코인 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5일 일주일 만에 192조 원이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FTX가 파산 직후에 약간 비정상적인 유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범죄 냄새가 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은 자산은 샘 뱅크먼이 이제 대표거든요. 그 투자자를 위해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는 미지수라고 남아 있습니다. 좀 더 FTX가 파산하게 된 과정을 좀 보이면요. FTX 토큰이 있어요. FTX 토큰은 이제 1위 가상화폐 거래소 회장이 바이낸스 CEO가 이거를 매각하겠다는 트윗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FTX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뱅크런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제 샘 뱅크먼 이제 FTX CEO는 끝까지 자산은 괜찮다라는 트윗을 했지만 무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에 매각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거짓으로 판명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FTX가 지금 파산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까지 되겠습니다.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의 그 순위를 보면요. 1위가 바이낸스고요. 한때 2위까지 FTX 올라왔어요. 지금 한 2에서 4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한때 2위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큰 거래소인데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FTT 화폐 같은 게 96% 정도 이제 급락을 해서 이미 휴지 조각이 됐거든요. 제2의 이제 루나 사태로 비춰지고 있고 계속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나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FTX 파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면요. 그 자회사 알라메다라는 리서치 자회사가 있어요. 이게 FTT라는 그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세력들이 쓰는 방법으로 자전거래와 유사하게 FTT 토큰을 이용한 그러한 거래를 계속 해오면서 그러한 자산 가격을 뻥튀기 했던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FTT 자산이 떨어지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실물 자산으로도 이렇게 위기가 번질지는 금융 당국이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가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 굉장히 크게 상승하다가 요번 올해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는 그래 대장주답게 잘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테슬라 이슈는 역시 CEO 이슈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CEO가 트위터를 이렇게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공시가 됐습니다. 최근에 4번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매도할 때 앞으로는 절대 팔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대중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매도했던 사실이 이렇게 공시가 되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이렇게 앨런 머스크와 같은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테슬라 주주들에겐 엄청난 악재로 어떠한 형태든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수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금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모트 워크 오버 이제 재택근무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트위터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재택근무를 금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공시가 되면서 계속해서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와 조금 반대되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메타인데요. 메타가 올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거의 마이너스 70%까지 이렇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죠.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섹터별 주가 흐름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이 메타가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메타도 매시브 레이오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고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12,000명 정도를 해고하겠다고 일단은 밝혔어요. 하지만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CEO가 앞에 나와서 정말 울먹이면서 미안한 모습으로 많은 보상을 할 거고 그 회사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 사회적인 통감,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만 66% 그래도 많이 올라서 66%입니다.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2003년 창업 이후 최대 감원이거든요. 그리고 메타 CEO가 굉장히 젊잖아요. 2003년이면 벌써 20년 가까이 이렇게 기업을 경영해 오고 있는데 아마 최대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좋은 경험으로 삼고 앞으로 좋은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 앨런 머스크랑은 굉장히 반대되게 기업 윤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요. 기업이 이렇게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해고를 할 때도 있고 기업이 실적이 악화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거기서 어떠한 태도로 이렇게 접근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메타는 그래도 되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현금 확보라는 뉴스가 떴어요. 워렌 버핏이 3.8 빌리언 달러 벤코업을 팔았다는 그런 뉴스가 있거든요. US 벤코업을 팔았습니다. 약 4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보유수량 약 10% 정도예요. 이게 현금 확보로는 조치인지 그런 걸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벤코브뿐만 아니라 액티비티 블리자드까지 팔았어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히 인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던 건데요. 하지만 글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아직 인수하겠다는 이러한 제스처가 없어서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금 확보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드디어 기술주에 다시 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나 IBM 정도에 투자하는 거 말고는 기술주에 잘 투자를 하지 않았었는데 반도체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이거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독보적인 해자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코카콜라와 같은 막 이러한 해자, 애플, 강한 브랜드를 가진 그런 해자 기업에 투자를 하는 해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TSMC가 이제 파운드리 내에서 굉장히 큰 해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됐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보다는 TSMC가 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파운드리 시장을 먹을 거라는 이러한 예상이 있기 때문에 산 것 같아요. 앞으로 AI, 클라우드, IoT 등 시스템 반도체 수요는 시장 급속도로 상승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종 승자는 TSMC가 될 거라는 게 이제 워런 버핏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또 강조하는 게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반도체 시장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하고 거기에 1등 기업을 사면서 이렇게 그 워런 버핏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리고 또 TSMC 같은 경우는 약간 진영학적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위험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보호를 해주면서 그런 위험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TSMC에 마음 놓고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주간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약을 하자면 FTX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가상화폐 시장에 어떻게 실물 자산까지 영향을 미치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테슬라보다는 메타 CEO의 그러한 해고 방침이 더 이제 기업 윤리에 맞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워런 버핏이 이제 뭐 액티비티 분리자드라던가 아니면은 벤코브를 그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금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 BYD도 굉장히 파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국 전기 1위 업체인 BYD도 이렇게 익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비춰봤을 때 지금 현금을 받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TSMC 같은 이러한 기업을 사는 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또 미래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를 한번 건강한 투자를 하기 바랍니다.